오늘은 전국절 시인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수양버드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에 대한 참신한 발상을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한 용기에 대해 노래한 시이다. 결국은 우리는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시인은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결과 자체보다는 무엇에, 과정에 주목하며 가지와 이어진 뿌리, 꽃, 잎을 보기도 하고 비폭설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오히려 신명을 가져오게 하는 긍정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역설적 인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시련과 고난은 꿈과 목표를 가지게 하는 어떤 자극 또는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안한 사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욕구, 욕망,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없겠죠. 오히려 부족함이 있을 때, 오히려 무엇인가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버드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말꼬였다. 그죠? 다시.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맞추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었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와, 기네. 여기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고 담 밖을 가둬놓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여긴 또 짧네. 길고 짧고.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요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요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수양에 늘어진 가지, 이게 바로 관찰 대상이면서 시적 대상이 되겠죠.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야 할 것 내지는 어떤 시련, 장애물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담을 넘는다는 행위는 장애를 극복하는 행위 내지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많은이라는 단어를 살짝 요 구절 요거 구절이라기보다는 요걸 체크해 봅시다. 그렇다면 결국 수양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한 어떤 조력자 내지는 도와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수양 가지 혼자서 해결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었을 것이다. 여기는 슬라이드의 어떤 특성상 두 행만 있지만 뒤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니었을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를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가군의 효과를 살리고 있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뭐뭐일 때 가정법을 통해서 상상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뭐뭐이었을 것이다. 것이다. 일종의 가정법이죠. 때보다는 이쪽일 거야. 그죠?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엉뚱하게 느껴지는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가 정막히 손을 터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잎이 잠깐 여기서 뿌리, 꽃, 잎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떨기만 했을 것이다니까 이 뿌리, 꽃, 잎은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들이죠. 자, 도와주는 존재는 도와주는 존재인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결국 뿌리나 꽃이나 잎이나 이 버드나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 아니야? 그 자체죠. 일종의 뭡니까? 그래요. 이 뿌리, 꽃, 잎은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내적 요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가지와 함께 혼연일체 한 덩어리가 되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정 떨고 있나요?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야. 아마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야.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이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뿌리, 꽃, 잎, 가지가 함께 되었을 때 담을 넘을 수 있었다. 또 하나,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하고 함으로써 뭡니까? 가정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년은 수양가지가 담을 넘는 원동력 중에서도 내적 요소, 뿌리, 꽃, 잎의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한 닷새 내리던,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이건 긴 시간의 흐름이죠. 그죠? 담을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잠깐 비가 고집이 세대 기본적으로 의인화죠. 그죠? 밤새 정분만 쌌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자 폭설이 정분을 쌌는데요. 이것도 의인화죠. 자 담을 넘는다는 것이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비나 폭설은 일종의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다 가지로 하여금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비하고 폭설을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가지 앞길을 가로막는 외적 요인. 하지만 이러한 외적 요인이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전환되고 있다. 뒤에 가서. 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니었으면 무엇이 아니었으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 대꾸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담을 넘는다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이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아니었으면 아니었을 것이야 이중부정이죠. 아니었다면 아니었을 것이야 여기다만 밑줄을 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이 묶여서 이렇게 봤을 때 이중부정이에요. 그러한 이중부정을 통해서 신명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으면 더욱 신명이 난다. 고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고 가지의 마음 그냥 의인법이라고 봅시다. 담 밖을 가둬두는 담 밖을 가둬?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담 밖을 가둔대. 담 밖에 뭐가 있는데? 일종의 미지의 세계, 내가 꿈꾸는 세계, 내가 소망하는 세계가 담 밖에 있겠죠. 거기를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둬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다면 결국 이 담도 담 밖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죠. 일종의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다. 그죠? 이중부정이죠. 일단 이중부정은 우리가 이제 딱 머릿속에 챙겨놓고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몸
의인화죠. 담의 정수리를 타고 넘어, 정수리는 머리끝에 있는 거죠. 결국 의인화가 되면서 담을 넘으면 이거죠. 또한 담을 열 수 있대. 담을 어떻게 열어? 담을 넘는 거겠지. 어쨌거나 간에 이 연다라는 오픈이죠. 오픈. 즉 뭐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고요. 자유의 획득이에요. 이라는 것을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담을 열 수 있다는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야. 결국 담이라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됨으로써 꿈을 이루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비나 폭설, 금단의 담 이런 것들은 담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수양가지로 하여금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 외적 요소로 보면 되겠네요. 이제 1년은 내적 요소, 2년은 외적 요소.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가지라든가 그러니까 수양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양가지만 그런 게 아니야. 수양가지도 그러고 목련가지도 그러고 감나무가지도 그러고 줄장미 줄기도 그러고 담쟁이 줄기도 그러고 결국 뭡니까? 대상이 확장되고 있죠. 시상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합니까? 일종의 일반화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꼭 가지만 그래? 식물만 그래? 아니야. 우리 사람도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3년은 수양과 함께 담을 넘는 다른 식물들로 일반화시키고 있네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때 말하는 가지는 수양가지예요? 아니에요. 일반화된 가지예요.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박이자 왜? 위험을 무릅쓰니까 도반이야. 도반이 뭔데?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일종의 반려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 한 일당이에요. 이었을 것이야. 일종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확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도박인 거예요. 하지만 신명나게 함께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반이죠. 그러면서 도박이자 도반이라고 담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화자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연은 수양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가 갖는 의미, 그 의미는 도박이자 도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급별 시인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의지적이고요. 상징적이고 의지적 어조고요. 자유를 얻기 위한 용기를 노래하고 있다. 뭐뭐일 것이다를 반복하여 가군의 휴가를 살리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수양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뭐 뒤에도 나오죠? 일단 예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부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를 반복해서 가군의 효과를 살리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이중부정과 의인화를 통해 담을 넘는 가지의 심정을 추측하고 있다. 자, 한닷새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폭설이 아니었으면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신명나는 일이다. 또 하나,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뭐가 아니었으면 아니었을 것이다. 내지는 뭐뭐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와 같은 이중부정과 그 다음에 자 가지가 신명이 난대요. 가지가 꿈을 꾼대요. 의인화죠. 의인화를 통해서 시적 대상 수양가지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추측함으로써 담을 넘는 행위 그것은 바로 뭐야? 신명나는 일이요. 꿈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급별 시인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